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4일 오늘 210회차 모멘토 부동산 라이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주일 전에 감기가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감기가 좀 독해서 일주일을 완전 비몽사몽한 것 같아요. 일주일이 그냥 확 날아간 것 같아.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건강 좀 유의 좀 하시고 신경 좀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환절기 아닌 환절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좀 날씨가 또 춥기도 했다가 또 낮에는 또 따뜻했다가 또 그러기도 하죠. 이번 주는 이번 11월에 한 달 동안 임장 갔던 데들을 다시 리뷰를 하는 주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 한 주가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전체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번 달에 임장 갔던 지역들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그 11월 임장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죠.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는 응봉역 임장을 합니다. 행당동 아파트라고 부제를 지어놓고, 그리고 대방역, 지난주에는 대방역, 대방아파트, 효창공원, 한강아파트, 그리고 6일 용산역은 노량진 아파트, 이렇게 해서 부제를 달아서 이렇게 지금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고, 상황들을 또 점검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혹시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번 달에는 마지막 주 제가 테이가 아주 열심히 하고 다녀서 자그마한 선물을 이번 주에 어, 후기 열심히 쓰고 매주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으쌰님이 클릭이 왜 안 되냐? 2026년 계획을 잘 잡으라고 우리 태희님한테 이번 주 응봉 임장 때 자기만한 조그만, 아주 조그만 선물을 드릴 테니까 태희님 잊지 마시고 더 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제가 임장 가기 전에 놓고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챙겨서 나와라 꼭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으쌰님 왜 클릭이 안 되지? 다른 사람 다 클릭이 됐는데. 으쌰님 들어오면은 바로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11월 달에 이제 그 임장 지역들의 공통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11월 달에 11월 달에 임장지의 큰 특징은 뭘 것 같으세요? 11월 달에 임장지의 큰 특징. 일단 이제 후반부에는 여기 전체 컨셉은 아파트 컨셉으로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는 아파트 컨셉인 거죠. 근데 이제 임장 그 뒤편에 가서는 건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또 갖기도 하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간간이 조금씩 그 장난치는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것도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재미난 것들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임장은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서부 지역을 임장을 진행을 했어요. 서부 지역. 서부 지역.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시아님은 결국 못 들어오네. 우시아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시아님
다시 접속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겠어요? 용산 임장을 하는데 서브 지역이라고 얘기를 제가 부제로 얘기를 했어요. 서브 지역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 용산 용산역이 이렇게 있고 한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한강로를 중심으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산역. 그럼 용산역에 직접적으로 서브 어? 베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아, 여기. 저요? 이거요. 아, 예. 네, 태희님 선물 주겠다고 했지 얘기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어. 그래서 서브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이촌동. 네, 이촌동이 서브 지역인데 서브 지역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요쪽 용문동 쪽. 용문동이 용산의 직접적인 배후 지역 내지는 영향권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에 반반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바로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아니다, 여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영향권에는 들어가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맞죠,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이죠, 효창공원 쪽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의중앙선을 타고 가면은 여기 이제 효창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량진 여기 이제 1호선을 타고 1호선 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냐? 노량진으로 가게 되잖아요. 노량진으로. 그럼 노량진이 용산역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 1호선 철길을 통해서 연결되는 지역으로 가는 거죠. 연결되는 지역으로. 그래서 연결되는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노량진의 배드타운이 만들어지는, 노량진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게 여기 용산역하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또 노량진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으로, 노량진에서 조금 옆으로 더 가면 무슨 역이 나오냐? 대방역이 나오죠. 대방역. 대방역도 마찬가지로 여의도와 용산 개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이 지역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 보면 좋은데,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가는 응봉은 용산하고 그럼 무슨 관련이 있냐 라고 하셨을 때, 여기 경의중앙선을 타고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경의중앙선을 타고 용산을 통과해서 한남동을 통과하면은 한남역을 지나서 여기 옥수역 지나서 여기 응봉에 도착을 합니다. 응봉. 경의중앙선으로 해서 용산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용산과 성동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인접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응봉역이 단순히 성동구에 있는 역으로만 끝날 것이냐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봤더니 응봉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성수동하고도 연결되는 길목으로 연결이 되고, 응봉역에서 위로 올라갔더니 왕십리로 연결이 되고, 이 주변에 봤더니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바뀝니다. 한강변에 붙어 있는, 남양을 바라보는 한강변이 붙어 있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철길과 그 다음에 지형적인 요소를 같이 연결해서 보니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 곳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통팔달 지역인데 이 용산이 비싸다라고 한다 그러면 서브 지역으로 생각할 만한 지역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딱 보면은 1호선이 통과하는 이 노량진역 사면은 제일 좋죠. 여기 노량진, 여기 뉴타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을 살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살짝 옆으로 갔더니 대방역이 나옵니다. 대방역. 대방역 인근에도 아파트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갔던 데가 노량진 8구역이죠. 이게 노량진 8구역입니다. 노량진 8구역, 그 다음에 노량진 5구역. 근데 이 대방역에서 노량진 8구역까지는 거리가 얼마 멀지가 않아요. 노량진역하고의 거리와 노량진 8구역에서 대방역과의 거리가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 대방역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색강. 지금 신림선을 타고 여의도로 입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쪽 주변에 있는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게 대방역입니다. 대방역. 대방역 확실히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죠. 1호선. 1호선이라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거죠. 1호선이라는 게. 1호선이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1호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용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림선을 통해서 여의도로 연결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방을 무시하면은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대방을 지난주에 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효창공원을 갔죠. 효창공원. 효창공원을 갔던 이유는 용산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이렇게 코너링만 해도 바로 효창공원으로 넘어가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잘 보셔야 되는 게 도원 삼성아파트, 여기는 용산이에요. 근데 도원 도화 현대아파트, 여기를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구와 용산구가 갈리는 지점, 거기에 있는 게 효창공원역입니다. 그렇게 봐서 봤더니 여기 고개만 살짝 넘어가면 공덕역이 나와요. 마포죠. 이 지역이 용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 지역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직접적인 영향 지역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직접은 아니고 간접 정도 된다,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효창공원에 갔었을 때 중점을 둬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타이틀이 한강 아파트예요. 한강 아파트. 그러면 어떻게 한강 아파트냐? 효창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효창공원 주변만 깔짝거리고 끝났냐? 그게 아니죠. 효창공원을 거의 보지 않고 이 효창공원에서 중심으로 해서 용문시장을 통과를 해서 요렇게 통과를 해서 이 길로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이 루트로 해서 임장을 하고 왔죠. 그래서 이 지역을 봤더니 뭐가 있냐? 지금 산호아파트 재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뭐가 있냐? 신통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신통. 모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아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니까 요 지점 정도 되니까 뭐가 분다? 강바람이 불더라. 네, 강바람이. 뭐 물리 그 뭐 은유적인 강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강바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강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강바람이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이것도 이게 뭐냐? 원효로죠, 원효로. 원효대교. 네, 원효대교. 이 원효대교가 뭘로 연결돼요? 여의도로 들어가는 길목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들 지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상권의 변화도 상당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고, 첫 번째 주는 용산역 메인이죠. 용산을 봤었는데 용산을 본 이유가 있어요. 용산은 몇 차례 임장을 갔었는데 이번에 임장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도 뭐 임장 가서 용산 임장 여기 한번 봐볼까요? 용산 임장에 가서 용산역 임장에 가서 그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용산역 사진이 잘렸네요. 여기 가서 그날 이제 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정비창 지역. 오늘 돈 되는 얘기를 좀 할 거니까 뒷부분에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창 지역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면 1구역 이렇게 여기 전면 1구역 개발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서부 이천동 개발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권이 엄청 바뀌었는데 상권이 핫해졌어요. HOT 정도가 장난 아니죠. HOT 정도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권이 대학생 애들 대상의 상권이냐? 아니에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진짜 완전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들 지역에 지금 요즘에 여기에 바가 좀 많이 생겼는데, 바가 그래서 지금 이쪽에 V바, 그날 여기 저희가 이제 V바를 갔습니다. V바 임장 끝나고
부입바 뭐 이런 게 이쪽에서 부입바 여기를 갔었는데 임장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저희도 나초에 술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성수동하고는 또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여기 부입바 여기를 갔었습니다. 지금 이들 지역의 변화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이들 지역이 어떻게 상권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수요층, 향유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지는 동네하고 여기에 주상복합 형태가 지어지는 거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다를 거고 상권의 수준 그리고 소비하는 정도의 수준 이게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끝나고 그렇게 한잔 하면서 V바나 요 등등이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상당히 지금 용산은 뭐 100번, 10,000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용산은 수시로 가봐라. 진짜 용산은 수시로 가보셔야 됩니다. 수시로 가봤을 때 느끼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첫째 주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가겠다는 응봉을 간지 2년이 됐어요. 2년 전에 응봉역을 임장을 갔었는데 용산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오면은 응봉역으로 도달을 합니다. 근데 응봉역으로 도달을 했었을 때 우리가 넓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응봉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냐라는 것들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하철로만 생각을 하면은 응봉역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닙니다. 매력도가 완전히 떨어지죠. 매력도가. 그런데 이들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수동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여기 이쪽에 성수동 서울숲이랑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요 다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들 지역이 또 왕십리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신축밭이 들어왔죠. 여기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신축이 들어왔고 그리고 요 다리를 건너서 성수동으로 넘어갔더니 서울숲 아이파크가 넘어갔고 서울숲 아이파크 얼마인지 보실까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 이래로 가격이 높습니다. 매매 나온 거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평이 40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40억. 그럴 일이야 할 정도로 그죠? 그럴 일이야 할 정도로 지금 40억의 가격을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는 이제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40억에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성수동의 변화 변동이 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그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어디다? 응봉이다. 응봉 아파트도 사면은 확실히 가격이 오른다. 응봉은 진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뭐 그런가 보다라고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놓쳤다 어쩌다. 여기 지금 최고가 40억 찍었어요. 최고가 40억.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안 돼를 따질 게 아니라 40억을 찍었어요. 40억을. 이게 중요한 거죠. 40억을 찍었다는 거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억을 찍고 최고가 40억. 이게 지주택이었죠. 지주택. 근데 뭐 이렇게 남들 그 올라간다고 해서 아 나도 뭐 저러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이 엄청 중요하겠죠. 실행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실행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응봉역 주변도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좀 예의주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응봉역 주변으로 뭐가 돼 있냐? 응봉역 주변으로 대림 그 재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재개발형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왔어요. 이게 언덕백이에요. 예전에 여기 언덕백에 올라가서 뷰를 봤습니다. 이 뷰를 보면 어디 나오냐? 성수 문화예술 마당이 나와요. 여기 바로 보여요. 뷰가 이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수동이랑 응봉동에 이 나중에 좋아질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중랑천입니다. 이게 중랑천인데 이 중랑천 따라서 한강이랑 또 합류되는 지점이 이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봉역에 여기 생활체육공원이 잘 돼 있어요.
생활체육공원이. 그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림강변, 강변 쪽에 이제 한강뷰는 아니고 천뷰죠. 그런데 이 천뷰긴 하지만은 한강처럼 보이는 천뷰라서 중랑천이 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24평 자체도 15억이나 넘고 30평 볼까요? 가격이 18억을 찍어버렸어요. 최고가는 18억 9천, 19억.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렸죠. 신축인 서울숲 리버뷰 자인을 봐보면 얘도 진짜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 얼마? 27억. 27억인데 이게 15억일 때가 있었어요. 15억일 때. 요때 15억일 때. 15억일 때가 이게 한참 내려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산 사람들은 거진 2배 가까이 이제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지역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프루지오도 이것도 지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얘도 리버비자이가 27억이니까 여기는 이제 예전에 거래된 거 22억으로 거래된 건데 지금 거래 호가는 30억이 지금 넘게 나와 있습니다. 프루지오 서밋이. 근데 프루지오 서밋은 지금 왕십리 접근성에 놓여 있는 거고요. 이들 지역 자체가 가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그 주변 환경 여건도 괜찮고 그 다음에 교통표도 괜찮고 강남 접근성도 용이하고 분당선을 타고 단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데 뭐 일부 호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학원가가 좀 약하다. 근데 그 정도의 학원가가 약하다고는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좀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 동네가 그렇게 미친 듯한 교육열이 있는 동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열은 있지만 강남처럼 그렇게 교육열이 있다? 그런 동네는 사실 아닙니다. 그거 대비해서 학원은 있고 그리고 대안이 없냐?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로 지나가면은 일로 가면 압구정에 학원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학원들 다닙니다. 다니기 훨씬 수월하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분당선 타고 여기 충분히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셔틀도 다닙니다. 그래서 미친 듯한 학원 열기를 띄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가격 대비 학원가 정도 수준이나 상황은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승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신 분들은 이쪽 지역 매수를 하면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 라인이 경의중앙선이어서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위로는 왕십리로 가고 이쪽으로는 용산으로 연결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길목 중에 길목이다. 그리고 강을 보더라도 중랑천을 끼고 있고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형적인 요소도 잘 파악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임장을 이렇게 갈 예정이고 응봉을 갈 예정이고 이번 달에는 이렇게 또 갔습니다. 12월 한 달은 이제 그 마지막 주가 크리스마스가 껴 있어서 3주만 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임장을 하는데 해당 지역을 이제 선별을 해놨어요. 조금 연말답게 조금 의미 있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예정 지역들을 선정을 해놨는데 그 지역들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고 이렇게 좀 모이는 지역들,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결국엔 돈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을 이제 12월 달에 갈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카페에 공지 올라오시면 댓글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임장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 그 마카롱 님이 용산역 임장 블로그 쓴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감기로 인해서 혓바늘이 돋아서 발음이 안 될 정도였는데 그날 임장 갔던데 네트워크 오류가 있으면 되니 안 되니? 너 안 보여주는 거니?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 블로그로 상세하게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인 장소
노량진 그 아파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영상도 한번 노량진 5구역 프리미엄 왜 이래 너무 비쌌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러는지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땡땡거리 갔던 것들, 효창공원이랑 갔던 것들 이렇게 지금 올려놨으니까는 링크 한 번씩 참고하시면 보시면 좋은데, 노량진 재개발이랑 용산이랑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죠.